예, 석종득입니다. 선거 컨설턴트이고요. 지금은 전략 컨설팅 그룹 창의 대표 컨설턴트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선거교실입니다. 전략 컨설팅 그룹 창이 함께하는 실전 선거교실 46번째 시간, 진짜 선거 이야기 4. 선거는 마케팅이다 편 시작하겠습니다. 정치 마케팅, 선거 마케팅 들어보셨을 겁니다. 정치가 국민들로부터 각광받고 이기기 위해서 유권자들에게 일련의 가치를 제공하는 행위다라는 차원에서 이 마케팅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혹자는 상품을 마케팅하는 일과 정치 선거 마케팅이 어떻게 같을 수 있냐, 이건 다른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이제는 뭐 시대가 다들 이런 정치나 선거를 마케팅으로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아직까지도 의견들이 좀 분분한 것이 이 논쟁이죠. 저는 정치나 선거 마케팅은 상품 마케팅과 매우 유사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 유튜브에서 강의를 드렸던 여러 내용들은 사실은 상품 마케팅의 어떤 원리에서 따온 것들이 제법 많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그 중에서도 어떤 부분이 특별히 유사성이 있는가라고 얘기하면, 마케팅 전략의 수립 절차, 이것과 선거 전략의 수립 절차가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환경 분석, 수합 분석, SDP 전략 수립, 마케팅 전략 수립, 포피 계획을 수립하는 것까지 이 일련의 과정이 마케팅 전략의 수립 절차라고 하면, 이 중에서 3번 부분의 경우는 약간의 예외성이 있긴 합니다만, 상당히 나머지 것들은 거의 같은 절차를 이용해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바로 선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제 그 핵심은 역시 차별적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그런 구도와 전략을 구축하는 것이다 라는 점이 같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고요. 다만 환경 분석에 있어서는 용어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마케팅이 오른쪽 노란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요소들인데요. 소비자 분석, 이거는 선거 마케팅에서는 유권자 분석이라는 이름으로 달리 부르고 있죠. 그 다음에 시장 분석이라고 하는 마케팅의 요소는 선거 쪽으로 오면 정시 지형 분석, 정세 전망 분석 같은 것들로 대치될 수 있겠고요. 또 그 외에 시장 소비자 분석의 요소, 자사 경쟁 분석의 요소들, 이런 것들을 각각 용어적으로 좀 다르게 이슈 분석, 후보 분석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만, 사실은 그 원리라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전혀 다르지 않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하얀색 글자들, 유권자 분석부터 선거법 분석까지는 우리가 캠프를 시작하게 되면 함께 분석해 봐야 될 그런 요소들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STP와 관련돼서 논란들이 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과자 시장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 과자가 너무 많으니까 나는 그 중에서 1% 시장만 쉐어해도 성공이다, 이렇게 보는 게 상품 마케팅이죠. 하지만 선거는 양강구도라면 50%를 무조건 넘겨야 되고, 다자구도라고 하더라도 나머지 후보들보다 한 표라도 더 많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SDP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소위 틈새 전략, 니치 전략이라고 하는 거죠. 뭔가 새로운 시장에서 경쟁자들이 워낙 세니까 그 중에 내가 틈새를 끼어들어 가지고 적은 양이라도 좀 가져와야 되겠다라고 목표를 아주 국소화시키고 명확하게 하는 것이 STP인데, 아무래도 선거에서는 그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물론 그런 전략도 필요할 때가 있죠. 예를 들면 제3정당이라든지 지금 우리 당이 너무 힘이 없다든지, 혹은 내가 무소속이지만 당선은 안 되더라도 의미 있는 선거를 통해서 다음 정치 행보를 만들겠다, 이럴 때에는 니치 전략을 쓸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는 이 부분은 상당히 매스하게 갈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또 선거 마케팅을 가지고 집토끼 전략이냐 산토끼 전략이냐 뭐 이런 논란들도 많이 벌이곤 합니다. 그런데 이게
기본 상품 마케팅과 조금 다르게 나타나는 경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논란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상품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선입견이 적습니다. 물론 유명 브랜드 제품에 비해서 뭐 별로 브랜드가 알려지지 않은 제품이 론칭 들어갈 때 그때 상대적으로 불리함이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것도 생각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선거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나의 이념이라든지 정치 성향에 기반해서 이번 선거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마케팅과 약간의 좀 상이점이 있다 이렇게도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외에 또 차이점이 어떤 게 있는가라는 건데요. 내가 과자 시장에 론칭을 했는데 6개월 동안 열심히 했지만 목표를 달성 못했다. 그렇다고 바로 철수할 거냐? 아니다. 그럼 내가 1년 더 한 번 더 해보겠다. 이런 게 가능한데, 선거라고 하는 건 목표 시기가 매우 구체적입니다. 그 날짜를 넘겨서 표를 더 받는 것은 의미가 없죠. 그래서 시작하는 시기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법에 의해서 시작을 해야 되고, 예산이나 도구도 마케팅은 얼마든지 투자를 더 할 수도 있겠지만 선거는 정해져 있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가 있다라는 점, 그리고 이슈 민감도가 매우 높다. 관심이 어쨌든 우리 선거에는 다른 상품들보다는 직접적 이해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훨씬 더 이슈 민감도가 높다라고 하는 측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상품 같은 경우에는 내가 필요로 하는 물건이 생겼을 때 그때 정보를 취득하는 힘은 상당히 센데, 이 선거 같은 경우에는 많이 접어주고 가는 측면이 있다는 점도 마케팅과 약간 다른 점들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선거 마케팅은 그 많은 다른 점 중에서도 가장 크게 다른 것이 바람이 크게 작동되는 마케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점을 차리고 앉아 있는데 본사가 어떤 바람을 타게 되면 이 지점의 어떤 역할이라는 것이 크게 작동되기 어렵다. 그러니까 지점의 전략은 잘 먹히지 않는다 라고 하는 측면에서 상품 마케팅과의 유사성은 있습니다만, 어쨌든 나의 전략이라고 하는 것이 먹힐 수도 안 먹힐 수도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이것이 중앙의 바람과 크게 연동된다라고 하는 점에서 상품 마케팅과 상이점이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던 차별적 경쟁 우위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획득해야만 선거에서 이길 수 있다. 그것이 전략이다. 새로운 가치를 만들고 이를 세상의 새로운 기준으로 만드는 일, 이것을 선거 마케팅이다라고 저는 정의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선거 마케팅은 서핑입니다. 아무리 좋은 전략이라고 하더라도 이슈의 변화, 중앙의 바람, 이런 것들에 의해서 전혀 다른 결과로 나타나는 일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아무리 바람이 좋아도 그것을 이용할 기본이 없으면 무용지물이라는 점, 이런 점들을 감안할 때 바람에 의해서 내 전략이 무용지물이다 이렇게 보실 게 아니라 내가 만들어 놓은 전략에 기반해서 바람을 이용한다라고 하는 측면으로 선거를 구사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갖는다고 하면 어떠한 경우에도 이길 수 있는 불패의 캠프가 만들어질 수 있겠죠. 그런 점들을 감안하고 전반적인 전략들을 준비하시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선거 마케팅은 농사다. 농부는 밭을 탓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말이 있지요. 조직 미디어의 중요성 때문에 더욱 그러합니다. 지역 기반을 관리하고 조직 미디어라는 스피커를 확보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전략과 아무리 좋은 말이 준비된다고 하더라도 이것들이 퍼져나가지 않은 채로 선거가 끝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변수가 존재합니다. 이슈의 변화가 극심하기 때문에 전략을 끝까지 고집할 수만은 없습니다. 그래서 전략을 한번 세웠다고 해서 그걸로 끝, 이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상황을 판단해 가면서 전략을 유연하게 활용해서 선거를 끝내야 되는 과정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농사꾼의 마음으로 농사를 짓 때 이슈 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해야 된다. 태풍이 몰려오는데 어제 한 그대로 오늘 김매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는 내 농작물들을 제대로 지켜낼 수가 없겠죠. 선거 마케팅,
상품 마케팅과 매우 유사성이 있는 마케팅의 한 분야이다 라는 말씀을 끝으로 오늘 강의를 매듭짓도록 하겠습니다.